엊그저께 부산에 왔다 갔는데 여러분들 부산에서 행사하셔서 이번에 처음으로 좋으셨겠네요. 네, 저도 센터 호텔에서 다 같이 1박을 했습니다. 덕분에 부산에서 하는 덕분에 또 부산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보니까 이 윈윈이라는 그룹이 요즘 뉴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핫한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핫한 그룹에 초대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1시간 여 동안 재미있는 1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뉴스킨의 핑크 팬더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저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는 그냥 뉴스킨도 뉴스킨이지만 그림도 하나 알아가면은 좋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림 이야기가 들어있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뉴스킨 사업자 김래진아입니다.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강의의 첫 장이 맵 오브 더 소울이 아니고 이제 석세스인데 이거 카피한 거거든요. 요즘 가장 핫한 거 카피한 거예요. 저는 항상 가장 잘 나가는 거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높고요. 호기심이 많아요. 이거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네, 혹시 여기 윈윈에 암이 있나요? 혹시 암이 계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가입돼 있어요? 가짜 말고요. 저는 가입돼 있거든요. 가입도 돼 있고 저는 사실 입덕한 지 4년 됐고 그리고 해외 공연까지 해서 그동안 공연 6번 그 정도 해야지 팬이죠. 그쵸? 네. 저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게 BTS잖아요. BTS 이번 앨범의 자켓 제목이 맵 오브 더 소울이에요. 제가 단어 하나만 싹 바꿨는데 너무 그 안에 정신이 뉴스킨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딜 가서 뭘 들어도 다 뉴스킨이에요. 제 귀에는. 그래서 오늘도 성공의 지도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되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건 이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저 요즘에 돌아서 말하는 거 되게 싫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너무 핫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돌려서 말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부자 되려고 오지 않았나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원래 타고나기를 부자가 아니거든요. 저도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친정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풍요로운 가정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강하고 독립적인 딸로 살 수 있었다고. 만약에 공주같이 자랐으면 얼마나 나약하겠어요. 이번에도 부산에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오면 사람들 성격이 보이잖아요. 같이 자고 하면. 그 공주 출신들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 물을 못 대. 꼼짝 않고 있잖아요. 굳은 일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게 뭐냐면은 그 환경 때문에 그 굳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확 얻을 수 있는 거를 모르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 부족한 데서 타고나면 더 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그게 감사해요. 제가 우리 집이 종갓집이었는데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남동생이 저하고 1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홀로서기가 태어나서부터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직도 뭔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내가 공주 출신이었나? 이런 거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부자는요, 저도 부자가 돼본 적이 없고, 노력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우리가 되려고 누스킨에 오는데 부자가 돼본 적도 없고, 물론 여기 부자 출신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부자는 월소득이 1억 이상 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자가 된 적이 없고 부모도 그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를 몰라요. 부자 마인드를 몰라. 근데 부자가 솔직히 돈 많은 거 부자지만 그냥 우리는 사실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자는 뭐예요?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부자를 원하죠. 경제적으로도 부자고, 컬처도 높고, 인품도 부자고. 그런 거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스킨에 와서 부자가 되려고 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해본 걸 하려니까. 부자들은 어때요? 제가 대학교 때 4년 동안 모 재벌집에 가외를 전과목 과외를 4년을 했어요. 지금도 딱 말하면 아는 재벌집이거든요. 그때는 걔네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고 지금은 걔네 아버지가 회장님이세요. 그 큰 아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 집에 가서 엄청나게 저희 집과 다른 컬처를 배웠어요. 일단은 가외를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미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가외를 하면 돈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외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랬는데 다른 집에 미술을 가르치거나 가외를 갈 때는 부모들이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근데 그 재벌집에 딱 갔는데 보자마자 그 부모님이 저한테 1년 계획서를 내래요. 저는 그때 정말 저한테 계획서 내라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아무래도 가해비를 크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엄청나게 치밀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서 반에서 반드시 1등을 만들 건지를 착착착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4년 동안 매달에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서를 내고 1년 계획서를 냈어요. 거기서 제가 부자의 마인드를 하나 배운 거죠. 굉장히 계획에 철저하다는. 그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제 인생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그 집을 4년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이 철저한지 제가 1분도 늦으면 안 돼요. 난리가 나요. 부자들은요, 시간에 너무 개념이 뚜렷해요. 시간은 즉 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에,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다른 집에 가외를 갈 때는 좀 늦어요. 저. 근데 그 집은 칼같이 지켜요. 4년을 칼같이 지켰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아이를 정말 1등을 놓치지 않게 계속 만들어주니까 그 아이가 유학 갈 때까지 4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집을 다니면서 배운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뉴스킨이라는 곳에 와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500만 장자, 100만 장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보잖아요.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일단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부자들이 어떻게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는지를 일단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부자에 관심이 많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20대 때부터. 그래서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계획대로
아이에게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 계획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쉴 틈 없이 더 노력을 하고요. 전 세계에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의 주인이 바뀌는 거지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전 세계에 돈이 딱 일정한 돈이 있는데 세상이 바뀌면 돈의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 시대의 어떤 가장 최고의 세계관과 맞는 어떤 돈 버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어떻게 주인이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전 세계 부자들도 매일매일 그 시간별로 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 빌 게이츠라고 해도 마음을 턱 놓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계속 달리고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회장님들이. 근데 지금은 아마존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확고한 부동의 1위를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차 산업혁명에서 없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났는데 제일 부자가 된 기업의 메커니즘은 뭐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주는 회사가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계속 1위를 달렸지만 그냥 정보가 아니라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소비자와 연결해서 물건을 유통시키는 기업이 가장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없나요?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는 2차 산업혁명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직업이에요. 그 직업의 발생은 3차 산업혁명에서부터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3차 산업혁명에서 발생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뉴스킨이라는 이 비즈니스가 드디어 꽃을 피우는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소비자와 기업 간의 어떤 유통을 우리가 마케팅하는 개인 플랫폼일 수도 있고 그룹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내가 뉴스킨을 2009년도부터 했지만 이제 드디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새로 발생된 이 직업이 꽃을 피우고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몇 년간 된다고 얘기하죠? 3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회는요, 30년 정도가 꽃을 피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5차 산업혁명이 벌어진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산소, 식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우리 회사가 뭘 인수했죠? 그로비브 인수했잖아요. 그 그로비브 같은 데서 식량이 나오고 그런 데서 사실은 산소가 공급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 마크가 달린 산소를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 회사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앞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항상 이 창업자들에게 놀라는 거는 이 회사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회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마트하다는 거죠. 지금 아까 보신 부자 기업들이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죠. 이 사람들은 수익이 몇천억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들의 생각까지 못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가장 핫하게 이 기업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품목이 뭐냐면 우주전쟁인데 왜 우주전쟁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이 딱 되는 순간에 있어요. 어디죠? 어딜까요? 비행기 타면 못 쓰잖아요. 그쵸? 비행기 탔을 때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마트폰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엄청난 매출이, 쇼핑이 인스타에서 벌어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쇼핑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만 타면 다 올스톱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 일을 못 봐요. 그리고 비행기 탔을 때 이 회장들은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행기만 타면 회의가 중단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업가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비행기에서도 인터넷이 된다면 대박이죠. 비행기를 탔는데도 계속 구매가 일어나고 회의도 하고 통장에 돈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이요 10배가 늘어난대요. 10배가.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지구 끝에 아프리카까지
인터넷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말라위에 가서 제가 하정유 사장님이랑 신 사장님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동생 삼고 그랬거든요. 죄송하지만 두 분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말라위에서 두 분하고 인맥을 쌓았잖아요. 근데 말라위에 갔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는 딱 비행장을 벗어나는 순간 핸드폰 사용을 못해요. 기지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석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곳에서 다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프리카 총구석에 있는 아이들까지 쇼핑을 해요, 안 해요? 굉장히 뭐 1,000원, 2,000원 하는 거 그런 거 좋은 거 애들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음악 다운받고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그 매출의 시장이 100배가 바뀐대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그 터지게 하는 어플을 먼저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어플 안 깔겠어요? 깔죠? 지금 그걸로 우주전쟁 중이에요. 어떤 회사가 이 여섯 개 회사가 아주 치열하게 연구하고 돈을 투자하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마존이 가장 막강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대요. 거기에 과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요 돈으로 다 영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가장 유력해요. 그 지금 가장 돈이 풍부하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아마존이 제일 먼저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요 이 프로젝트 갖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누가 더 빨리 어플을 까느냐. 그 어플 생기면 여기서 안 깔 사람 있나요? 없죠? 비행기에서 다 터지는데. 그래서 인공위성을 3,000개를 쏘아 올려서 전 세계 인구의 95%를 다 인터넷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끝이 없이 밤낮 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계로, 이 부자의 세계로 가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하는 걸로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뭐냐면 이 부자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죽도록 하는 걸 견뎌야 돼요. 죽도록 하는 거. 제가 누스킨에 와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10년 딱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딱 맥 잡은 거는 뭐냐면 이 제품과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하는 우리들이 따라가 주질 못하고 있구나라는 결론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 회장들의 반의 반이라도 우리가 일한다면 우린 누스킨에서 1,000억을 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 이 큰 시대의 변화 말고도 그 잠깐 사이에도 시대의 변화 때문에 기업의 등수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제일 먼저 지금 계속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화살표가 있잖아요. 진행 중이죠.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도망가는, 제일 빨리 발 빠르게 가는 품목이 뭐죠? 미술, 음악, 경제, 정치, 교육 모든 뭐 문화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거에서 제일 먼저 가는 게 돈이에요. 돈이 제일 빨리 주인을 찾아서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그리고 뭔가 발빠르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사업가예요. 근데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솔직히 교육자들이 교과서 만든 게 10년 전에 만든 거 가지고 똑같이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세상의
세상의 변화와 무관한 분들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교육받은 걸로 끝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이 너무 느리게 변화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산업혁명 1차, 2차까지는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만든 교과서로 차근차근히 공부해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교과서를 매년 바꿀 수도 없고 이제는 교육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돈은 주인을 찾아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두 개의 말풍선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와야지 맞을 것 같나요? 이쪽이죠? 저쪽은 뭐예요? 요새 뭐라고 얘기하죠? 젊은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오래된 거, 쓸모없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 공룡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요즘에 공룡은 뭐예요? 왜 공룡이라고 해요? 공룡은 화석에서 발견됐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 화석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뭐 하면서 이거 공룡 아니야? 그룹에서도 많이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공룡 아니야? 다 흘러간 화석? 쓸모없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하고 유행어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시스템 만들 때도 야 그거 공룡 아니니? 그럼 맞아요 사장님 공룡이에요. 뭐 이렇게 공룡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롭게 변화해야 돼요. 아니 누구보다도 세상에 변화했으니까 이 직업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엄청나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최첨단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가져다 주는 것까지 최첨단이에요. 젊어지는 거. 너무너무 회사가 대단해서 우리가 막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회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불편한 자리가 내 모임 중에 한 개도 없고 다 익숙한 것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망할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건 다 공룡이니까. 새로운 거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편하고 새롭고 모르고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성공할 사람인 거예요. 이 자리에 어색한데 앉아있다. 이 사람 진짜 성공할 거죠. 제가 1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도 정말 어색했어요. 정말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도 안 어색해서 제가 걱정돼요. 진짜로. 제가 오늘 그냥 재밌는 그림 하나 알려드리고 가려고요. 이 그림은 불을 좀 꺼볼까요? 너무 안 보이네요. 네. 앙리 팡땡 라투르라는 프랑스의 화가인데 1850년대예요. 그래서 19세기 중반인데 그때가 근대화 물결이 막 들어오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정물화를 너무 사진같이 잘 그려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다 사진같이 너무 진짜같이 잘 그리는 스타일의 그림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까지의 그림은요,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릴 수 있는 화가가 정말 잘 그리는 화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붓의 어떤 그 붓의 터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물체만 정확하게 보이는 거에 집중해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잘 그렸죠? 근데 이 똑같은 시대에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똑같은 시대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세잔의 사과가 파리를 충격 속에 빠뜨렸다 이렇게 났어요. 이 세잔의 사과 그림이 파리를 충격 속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천재였던 거예요. 그동안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전혀 똑같이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자기만의 스타일을 했는데, 일단 시대적인 배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상파가 이때 이 사람이 인상파를 시작한 그런 인상파의 화가인데, 인상파 화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르누아르, 반고, 고갱, 모네, 마네 많잖아요. 근데 그 인상파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진기가 나왔어요. 사진기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진기가 나왔는데, 사진기가 나와서 찍으니까 그림보다 정확해요. 그러면 화가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 시대의 배경에서 화가는 더 이상의 사진같이 똑같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생각을 완성시키는, 생각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화가만이 갖는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고, 붓터치를 이용한 터치가 보이는 그런 반고라든지 그런 터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새로운 방식이 출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그 시대에는 충격적인 그림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시대가 지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충격적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시대에는 라트루의 그림 같은 그 시대에서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이 사람의 천재적인 핵심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지만 하나는 뭐냐면, 시선이, 예전의 그림은 시선이 하나로서 정물을 다 그렸지만, 여기에서는 저 위에 접시와 물병과 이 사과, 이 모든 것이 작가가 보는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는다면 각도가 다 다르게 찍은 걸 한 장면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진으로 딱 찍는 거는 모든 물체가 각도가 다 같죠. 그렇지만 화가가 그린다면은 자기 맘대로 각도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최초로 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각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 가장 새롭고 다른 것을 했을 때는 항상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적인 거를 하는 사람은 천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상화까지, 몬드리안의 추상화가 나왔는데,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은 추상화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몬드리안의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 저 큐빅 시리즈예요. 저것을 보고 QR코드가 나왔어요. 그냥 뭐 하나 알면 재밌죠? 네, 사람들한테 QR코드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나왔어.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QR코드는 요거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죠? 바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바코드라는 게 세상에 탄생했을 때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줄 몇 개로 가격을 다 입력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바코드는 10자 이상은 입력이 안 돼요. 그랬는데 이 QR코드가 나오면서 세상이 뒤바뀌었죠. 이 QR코드는 5,000자까지 여기다가 암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미래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사람 몸에도 QR코드가 들어갈 거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딱 하면 얘는 어디서 벌금을 안 냈고, 어디서 무슨 짓 했고,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그 시대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림도 엄청난 변화를 갖는 거죠. 자, 우리는 뉴스킨을 사랑해서 왔죠. 저는 진짜 뉴스킨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들은 뉴스킨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어때요? 너무 사랑하면 미치잖아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뉴스킨의 매료가 된 사람이죠. 근데 제 눈에는 제가 2009년도 1월 달에 뉴스킨의 설명을 딱 들었을 때 저는 2003년도부터 소비자였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2008년도까지 소비자 생활 7년을 할 때 뉴스킨에 매료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설명회를 7년 만에 왔는데 에이즐락을 들은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를 설명회에 왔다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업자의 선의의 힘이 되자. 그 단어가 가슴속으로 왔어요. 저는 그런 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나라는 한 작은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창업자가 착한 사람이 부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겠대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거 있죠. 그냥 내가 어떻게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에 그런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에이즐락이라는 세계 최초의 안티에이징 마케팅이 훅 들어온 거예요. 어디도 없는 거잖아요. 어디도 없는 거면 이거는 무조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이 뉴스킨의 에이즐락이 저한테 운명을 바꾸게 된 어떤 아이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뉴스킨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제가 그 처음에 와서 이렇게 설명회를 들었는데 그날 그냥 알아챈 게 문제인 거죠. 그날 몇 가지를 다 알아채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말로 성공하면 엄청나게 세상을 바꾸는 이론이 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에이즐락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제가 꿈꾸던, 제가 그 모 회장님 집에서 일했잖아요. 그 대기업 회장이 될 수 있구나였어요. 대기업 회장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저 욕심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집은요, 그 당시에 1985년인데 1985년에 벤츠가 세 대야. 애들 벤츠 기사가 세 분이 계셨어요, 그 집에. 나도 성북동에 살았거든요. 나도 성북동에 살고 똑같이 성북동에 사는데 그 집은 정말로 성 같은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기사가 있고 아빠 기사가 있고 애들 기사가 있어서 벤츠가 세 대가 있어서 기사들끼리 밥 먹는 데가 따로 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세 분이 있었고, 근데 뭔가 나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대기업 회장이 이 비즈니스에서 제대로만 하면 내가 마케팅을 해서 100년 기업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걸 본 거예요. 너무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대기업 회장이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대기업 회장님 마인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 회장님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정주영 회장님이잖아요. 우리 파트너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정주영 회장님 얘기를 저한테 들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었거든요. 정주영 회장님이 회사를 일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고 한동안 밥을 두 끼만 먹고 돈을 아꼈대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을 만들려면 이 회장님이라는 사람은 정말 죽도록 일해야 돼요. 죽도록 일해서 자기가 막 다 일구잖아요. 자, 회장님이 자기가 궁금한 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삼성 이건희 씨한테 전화하나?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스폰서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난 회장님 될 사람이거든요. 회장님인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회장님이 누구한테 기대나요? 회장님은
기대지 않습니다. 내가 다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가 회장님 마인드로 시작을 했더니 그냥 모든 답은 항상 나와요. 이거 회장님이 할 짓이 아닌데? 그리고 가는 거죠. 회장님은요, 정말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기업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이재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흙수저로 금수저의 자식을 만들 사람인 거예요. 각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한 3년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월 1억을 벌게 되는 게 쉬워요? 우리가 투자도 안 하는데 게다가 무슨 능력이 있지도 않잖아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죽도록 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요. 끝없이 콜도 하면서 회장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기업을 만들 거니까.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걸 다 이겨내고 고충을 그걸 못하기 때문에 평생 회장님 못 되고 죽잖아요. 이번에는 해봐야죠. 그쵸? 그래서 그냥 대기업 회장님 마인드로 계속 달리다 보면요, 대기업 회장님의 자산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반 만에 월급을 1억 2천을 딱 만들었어요. 하니까 돼요. 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어때요? 우린 일반적인 회장님이 아니라 선의의 힘이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격도 정말 멋진 사람의 인격까지 다듬어져야지 여기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다듬어가는 그 중이라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라. 저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누스킨이 너무 멋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누스킨으로 제 운명을 바꿨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안 돼. 제가 저기 일반 밖에 나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요? 저 박사도 안 됐고 대학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대학만 나왔거든요. 그리고 무슨 전문가 학위를 딴 거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막 내 멋대로 미술도 설명하고 경제도 얘기하고 온갖 것을 다 강의를 얼마나 하고 돌아다녀요? 아니 이거 저쪽 바깥 세상에 가면 내가 어떻게 마이크를 잡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있으니까 사장님 뭐 멋져요, 뭐 날씬해요 막 이런 소리도 듣잖아요. 아니 저기 바깥 세상에 가면 날씬한 사람이 1000명도 넘겠다. 멋쟁이가 10,000명도 넘겠네요. 뭐 미술 좀 하는 사람들, 미술을 학위 받은 사람들이 10,000명도 넘겠어요. 근데 여기 누스킨에서 하니까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바깥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를 이 뉴스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다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어릴 때는 정말 대학교 교수로서 미학이나 미술사, 인문학을 강의하고 싶은 그런 꿈도 있었거든요. 그 꿈을 요즘에 실현하는 것 같아요. 뭐 내 맘이죠. 내가 미술 같이 섞어서 하겠다는데 어쩌지. 그래서 정말로 너무 누스킨이 점점 더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다. 일반적인 사람을 누스킨에서 스타가 되고, 그리고 진짜 돈도 많이 버는, 그리고 인품까지 갖추게 되는 인격체를 만드는 교육장이구나. 뉴스킨은 결국 나한테 학교고, 뉴스킨이 나한테 날개고, 뉴스킨이 나한테 재벌 아빠고, 저한테 모든 걸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뉴스킨이 저한테 황금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의 황금 시대를 만드는
T는 에이즐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울에 사무실에 보면 문이 황금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스토리텔링은 그거예요. 황금문을 열고 들어오면 황금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 에이즐락이 제 눈에는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로 보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젊어지는 게. 아니 제가 어제도 무슨 그룹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 나이에 얼굴에 손 하나도 안 대고, 저는 안 됐거든요. 보톡스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손 하나도 안 대고 나보다 젊은 여자 한 번 데리고 와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에이즐락을 너무 많이 먹고 발라서 지금까지 10년째 트랜스포메이션 빠뜨리지 않고 바르죠. 그리고 그 TR-INT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먹고 있죠. TR-INT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죠. 그게 가장 안티에이징이거든요. 저는 안티에이징으로 팔아요. 진짜요. 제가 헬스를 이제 정말 운동을 안 하는 살아서 이제 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개인 PT를 하느냐고 이제 인바디를 했거든요. 근데 그 PT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 특이하시대요. 인바디 결과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제가 운동을 거의 10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겉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속근육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보통 인바디 하면 겉근육과 속근육이 비율이 같대요. 근데 너무 특이하시다는 거예요. 속근육이 굉장히 높은데 겉근육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속근육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뭔가 좋은 걸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TR-INT. 저는 TR-INT로 얼굴이 빵빵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뉴스킨 에이즐락의 감동이에요, 저는 원래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뉴스킨 안 만났으면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진짜 끝내줬겠죠. 그래서 이 뭐냐면 TR-INT를 드시면요 뭔가 모르게 눈가가요 그냥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어려져요. 자기 나이로 안 보여요. 저 좀 안 보이지 않아요? 너무 강요인가? 어쨌든 저는 너무너무 TR-INT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조르주 피에르 슈에르라는 작품인데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 그림은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그림의 원래 크기가 여기 그 벽면만하게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보면요 이 큰 그림을 점을 다 찍어서 했는데 점이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인상파에서 신인상파라는 그 세계관으로 바뀌는 첫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점을 하나도 겹치지 않게 그린 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상파의 반 고흐라든지 뭐 모네 마네 이런 그림들은 붓터치는 있지만 다 겹쳐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겹치지 않게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동력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연습을 40장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게 한 화가인데 이것도 새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출품을 했는데 전부 낙선하고요. 그림도 안 팔리고요. 완전히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았어요. 이 그림은 그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게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 됐어요. 사람이 48명이 있고요. 보트가 8개가 있고 개가 3마리 있고 원숭이 1마리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그 당시에 그 유원지 파리에서 일요일날 오후에 가족들끼리 유원지 가는 풍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의상이라든지 옷 스타일, 양산, 모자 스타일 이런 거를 다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림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10년 정도를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사람 집을 갔는데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그림들은 다 이렇게 뭐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너무 크니까 골칫덩인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그 미술관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엄마가 했죠. 그랬더니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림이 벽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기증을 안 받겠다고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아무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한 사람이 이 그림을 800프랑에 사요. 800프랑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이 그림을 사서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1920년대에서 10년대에 미국이 부강해지면서 미국에 굉장히 많은 미술관을 앞다투어서 만드는데 화가들은 다 유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집가들이 유럽에 가서 매일 그림을 수집해서 사갖고 미국으로 옮겨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카고의 미술관을 굉장히 크게 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림을 하려고 미국의 이제 수집가가 파리를 갔다가 이 그림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이거는 엄청난 작품이라는 거를 이 사람은 한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배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 그림을 사서 갖자마자 편지를 보내요. 시카고 미술관장에게. 내가 오늘 파리에 제1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를 타고 1915년쯤에 이 작품을 미국으로 갖고 가서 시카고 미술관에 지금 있거든요.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데 나중에 파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작품이 재조명되면서 가치가 엄청나게 된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시카고 미술관에다가 돈은 무조건 다 주겠다. 그 작품만 반환해달라 하고 요청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시카고 미술관에서는 절대로 안 주죠. 그래서 지금도 시카고 미술관에 가야 보고요. 이 그림은 정말 실제로 보면요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근데 시카고 미술관에서는요 이 그림이 너무 소중해서 이 그림을 외국으로 왜 전시하러 출장 가잖아요. 작품들 출장 안 보내요. 돈 안 나올까 봐.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술관에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작품이에요. 프랑스 사람들도 이 그림을 보려면 시카고를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그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치를 알게 되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누스킨이 저한테는 그런 시카고 미술관의 관장이 발견한 이 그림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지금도 몰라보는 사람이 있어서 엄청난 기회이신 거 아시죠? 엊그저께도 누가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웃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아직도 다행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다 알아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제가 체력이 아직 딸리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마리아 앙뚜아네트 같은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어렸을 때 꿈을 꿀 수 있죠. 여자로서. 전 너무 그 멋부리는 거 좋아하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예쁜 옷 시컷 입고 막 이렇게 그런 거 꿈꿨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20대에 세상에 눈을 뜨면서 더 이상 왕자님을 찾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제가 능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공주 되고 싶지 않아요. 공주는요,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 싫어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디 가서 마사지 받고 이런 거에 취미가 없어요. 제 파트너들이 맨날 공짜로 전신 밀어주겠다고 해도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그런 거에 취미가 없어요. 제가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누가 해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제가 난 공주는 아니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여자가 성공하는 사람, 남자가 성공하는 사람,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제가 멘토를 삼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제가 여자니까 아무래도 여자로서 전 세계에서 멋진 여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멘토고 이 여자의 행적을 맨날 쫓고 이 여자를 분석하고 이 여자의 마케팅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내가 너무 아껴서 한 번도 유출시키지 않았는데 오늘 공개할게요. 궁금하시죠? 네. 내가 너무 닮고 싶어하는 이 여자 과연 누굴까? 두둥. 이 여자예요. 안젤라 에렌츠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지난 4월까지 애플의 부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여자 중에 가장 몸값이 비싸요. 이 여자는 마케팅만 하면서 기업을 도는데 마케팅을 잘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느 정도냐면 애플에 갔을 때 연봉이 얼마? 894만 원. 정말 여자로서는 최고예요. 이 여자가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가 애플 가기 전에 10년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버버리에 있었어요. 근데 버버리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여자를 버버리사가 그 당시에는 몸값이 연봉이 300 몇십 얼마였어요. 그런데 버버리를 주식과 자산과 매출을 몇십 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애플로 갈 때는 몸값이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버리를 이 여자가 처음에 중요회의에 딱 갔는데 아무도 버버리를 안 입었더래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버버리를 안 입냐 그랬더니 웃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랬대요. 버버리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입고 싶지 않은 옷이라고. 그러니까 버버리는 영국을 대표하는 대단한 브랜드라서 버버리는 전통적으로 백인만 모델로 썼고요. 그리고 옷을 교양 있고 우아한 옷이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생각 때문에 옷을 꼭 끼게 만들질 않아요. 패턴이 다 느슨해요.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옷은 다 할머니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버리가 완전히 안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한 일은 패턴을 다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는 섹시하지 않은 거는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버리를 섹시한 이미지로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옷을 다 피트하게 하고 짧게 하고 모델은 흑인을 쓰고 이런 식으로 싹 바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버버리가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지금은 젊은 친구들도 사고 싶은 옷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버리 광고를 바꾸기 시작했고 버버리는 완전히 몇십 배의 그런 자산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망했을 때 애플이 이 여자를 버버리에서 영입했죠. 지금 지난 4월까지 있었고 지금은 랄프 로렌에서 영입하려고 하는데 워낙 몸값이 세니까 그쵸? 고민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이 여자는 자기 회사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마케팅에서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안젤라 에렌츠보다 더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여자의 마케팅은 제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에이즐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저 그렇게 허술한 여자 아니거든요. 사실 허술하지만 그래서 노력하잖아요. 그쵸?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즐락은요 정말 앞으로 엄청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황금 시대로 만들어줄 제품이고요.
저는 더 이상 공주같이 남이 해주는 마사지가 아니라 셀프로 본인들이 하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여자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셀프로 갈바닉을 10년 동안 매일 했잖아요. 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더 좋아해요. 그 안젤라 에렌츠가 그렇게 출장을 해외로 다니는데 그 여자가 어디 가서 마사지 받고 3-4시간을 누워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가방 속에 들고 다니는 뭔가 자기의 셀프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게 멋진 여성의 현대는 표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나오는 이 제품 정말 지금 대박이죠? 네. 저는 정말 샴푸가 정말 너무 제가 딱 지금 나이 때문에 이 헤어가 문제잖아요. 헤어가 더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맞춰서 회사가 또 이걸 만들어주는. 이제 더 젊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헤어가 가득 차지면 10년 더 젊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대가 되고요. 한번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뉴스킨의 어떤 저 개인의 회장님을 되고 싶다라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10년을 너무 재밌게. 근데 이 사람의 멘트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볼게요. And the Emmy goes to Peter Dinklage, Game of Thrones. This is the second Emmy win and 5th consecutive nomination for Peter Dinklage, who was born in Morristown, New Jersey. I hated that job, and I clung to that job. 10 years in a place without heat, 6 years at a job I felt stuck in. Maybe I was afraid of change. Are you? When I was 29, I told myself the next acting job I get, no matter what it pays, I will, from now on, for better or worse, be a working actor. Now I didn't have either the internet or a cell phone or a job. But something good happened. I got a low-paying theater job in a play called Imperfect Love, which led to a film called 13 Moons with the same writer, which led to other roles, which led to other roles. And I've worked as an actor ever since. I didn't know that would happen. At 29, walking away from data processing, I was terrified. But this made me very hungry. Literally. I couldn't be lazy. Now, I tell this story because the world might say you are not allowed to yet. Please, don't even bother asking. Don't bother telling the world you are ready. Show it. Do it. Trust me. A rhythm sets in. Just try not to wait until, like me, you're 29 before you find it. And if you are, that's fine too. Some of us never find it. But you will. I promise you. Raise the rest of your life to meet you. Don't search for defining moments because they will never come. The moments that define you have already happened, and they will already happen again. Don't wait until they tell you you are ready. Get in there. I waited a long time out in the world before I gave myself permission to fail. What did Beckett say?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The world is yours. Treat everyone kindly and light up the night. Thank you so much.
진짜 그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속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계속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이겨낸 사람만이 회장님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저도 처음에 그 콜드를 막 하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절당하고 뭐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때 집에 갈 때는 이게 차에서 혼자 막 울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슬픈 표정이나 안 좋은 표정을 하면 또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맨날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그 차에서 혼자 딱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제가 혼자 막 울분을 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추억이 됐고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오면 콜드해 막 이래요. 왜냐면 내가 했으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저는 일대가 지금 거의 15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명 빼놓고 다 콜드거든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재밌는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막 혼자서 초창기에 이렇게 시를 보면서 이게 눈물을 흘렸던 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새 초심으로 들어가서 옛날 거 막 다 꺼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천일 바람을 여러분들의 항상 날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지구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 날이 되도록